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프로그램은 월화 드라마 저녁 같이 드실래요?입니다. 하이 여기 B급 감성으로 큐 밥 벌어먹고 사는 PD가 있습니다. 전화빈입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더러운 잠깐만. 어느 날 그녀에게 떨어지는 특명. 오케이. 네가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어. 뭔데? 숨겨진 섭외 1순위가 있어. 정신과 전문의 김혜경 박사. 일반 정신과 상담은 물론이고 음식을 먹으면서 상담하는 걸로 유명해. 게다가 얼굴도 이 말빨도 예술이라 그러더라고. 대박 스멜 풀풀 풍기는 신비주의 정신과 의사를 섭외하라. 스tat 다소 실망스럽네요. 답장을 안 하고는 못 빼길 치명적 작업 스킬 들어갑니다잉. 추신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한편 그녀가 던진 돌에 날벼락 맞은 정신과 의사는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에 참전 의사를 보내고 친애하는 우도희 PD님. 친애하는 뭐 이런 거 좋네. PD님 자체가 총체적 난국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주 끝장을 볼 기세로 씹고 뜯고 맛보고 급기야 시 막말까지 투척. 김혜경 박사 병원 주소 알아? 주소는요? 현빛 뜨자고 질렀는데 연락이 없어. 그런데 랜선 원수였던 이들이 어쩌다 한 식탁에 앉게 된 걸까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따랐다기보단 그저 편하게 같이 저녁 먹을 사람이 필요했던 두 남녀의 맛있는 로맨스. 저녁같이 드실래요? 입니다. 안녕 오빠. 지금 오빤 내가 간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는 중. 남자친구의 생일을 맞아 몰래 온 손님을 자처하는 이 여자. 렛츠고. 드디어 도착한 남자친구의 레스토랑 앞.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도희야. 내가 찬찬히 말할라 그랬는데 찬이? 딴 여자 생겨서 나 까버린다는 얘기를 어떻게 다 전하려고 그랬는데? 바람 부는 제주에는 바람 피는 남자가 많았던 걸까요? 어떻게 된 거죠? 그래.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이유라도 들어보자. 언젠가부터 너랑 밥 먹기가 싫어졌어. 낭만적인 프로포즈까지 생각했건만 혼자만의 착각이었다는 충격적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 연인의 바람으로 깨진 멘탈을 제주도의 찬바람으로 식히고 있던 그때 저기요. 어딘가 위태로운 사람이 보이면 태평양 오질 앞을 펼치는 남자 김혜경이 등장합니다. 원두 뭐니 저 사람? 잠깐. 이거 보세요. 정신 좀 차리세요, 네? 아, 누구신데 갑자기 저한테? 죽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에? 죽긴 왜 죽어요? 그 카페에서 그 꼴을 당하고 나갔으니까. 거기 계셨던 거예요? 에. 아이씨, 쪽팔려. 다음 날 제가 공항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 택시 불렀어요. 그리고 비행 시간 나보다 늦잖아요. 예, 그렇긴 한데 제가 신세진 게 너무 많아서요. 서울 가서 밥 한 끼 사고 싶은데요.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의 도희 혜경에게 근사한 식사 대접을 제안하는데 감사해서 그래요. 약소하게나마 보답하고 싶으니까 잠깐 시간 좀 내주세요. 네? 뭐 굳이 그러실 필요 없는데. 그때 뵙죠. 태진아 씨 신곡이 음원 차트에서 1위 하는 날이요. 저녁 8시.
그리고 장소는 대동수산. 이거 만나지 말자는 건가? 그런데 태진아 씨의 오다 가다 그녀가 음원 차트 1위를 했답니다. 뭐? K-팝을 증오하는 해커의 조작으로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엉터리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 만난 두 남녀. 두 사람의 인연은 서로의 직업도 이름도 모른 채 저녁 식사로 이어지고 첫사랑이 돌아와요? 네. 다시 시작하재요. 아, 말이 돼요? 안 되죠. 나도 안 됐습니다. 그지. 안 되는 게 정상이지. 아니, 그게 그쪽 첫사랑도 돌아왔어요? 잊고 싶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랑한다고. 그 말도 이제 설레지가 않아. 첫 연애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 애써 그때의 상처를 덮고 살아온 그들 앞에 각자의 첫사랑이 다시 찾아온 겁니다. 도희야, 사랑이 진심이야. 오빠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 우리 연애하자, 김혜경. 아니, 무슨 강남 갔던 제비들도 아니고 왜 다시 돌아오고 난리야? 오늘이 마지막 만남임을 증명이라도 하듯 자신의 속마음을 탈탈 털어버리는 두 사람. 다시는 보지 말아요. 애매한 인연은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못 박았건만 엉터리 약속 없이도 계속해서 마주치게 됩니다. 우연히 계속되면 운명인 거죠. 친구 할래요? 친구요? 디너메이트. 디너메이트? 콜? 콜? 그렇게 첫 만남만큼이나 엉뚱한 사이가 되기로 합니다. 하지만 남녀 사이엔 친구가 없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두 사람. 점점 서로를 의식하기 시작하는데 괜찮아요? 오호, 이 묘한 분위기 뭐야? 저 옷 갈아입고 올게요. 아니, 불을 끈 거야? 집힌 거야? 그날 밤 그럼 다음에 봐요. 네. 도희야, 뭐 하는 거야? 너 진짜. 일단 그 손 놓으시죠. 도희에게 집착하며 주변을 맴도는 전 남자친구와 마주치는 두 사람. 이 사람 뭐야? 남자친구. 상황 완벽히 정리됐지?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될 겁니다. 다음에 또 마주치면은 그땐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네요. 오도희, 전부 다 제자리로 돌려놓을 거야. 이 일을 시작으로 비밀로 숨겨두었던 서로의 정체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오도희 모르세요? 세상에 자기 여자친구 이름도 모르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그러면은 투앤박스에 우도희 PD라고 말을 하면은 아시려나? 그 사람 네가 찾던 김혜경 박사야. 그 들어보니까는 김혜경, 진노을 서로 죽고 못 사는 첫사랑 사이라던데 너 그것도 알아? 오빠,
더 이상 익명의 관계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 결국 우리 디너메이트 그만해요. 화가 났었다. 이름도 모르는 여자와 생전 처음 보는 남자 때문에. 나는 겁이 났다.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다칠까 봐. 끊어진 인연 속에서 운명처럼 마주쳤던 순간들을 기억하고 그때의 감정을 다시 떠올리게 되는데 보고 싶었어요. 나랑 같이 밥 먹었던 그 여자, 캠핑 갔던 그 여자. 그 여자가 나한테 시벨론을 외치던 우도이 PD라는 걸 알고 난 후에도 좋아한다고요, 우도이 씨. 과연 이 두 사람은 편하게 밥 먹는 사이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도마위의 TV에서 들여다봅니다. 네, 첫사랑의 상처를 간직한 두 남녀가 식사를 함께 하면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과정을 유쾌하게 그려내고 있는 저녁 같이 드실래요? 위원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이 프로그램이 이제 낭만적이고 편안한 분위기는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음식이 소재인 만큼 밥을 같이 먹어야 되니까요. 요리 로맨스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미식에 관심이 있는 요새 문화, 어떤 요새 트렌드에는 맞는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애초에 이 드라마의 전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기획 의도에서 이제 1인 문화가 대세인 요새, 뭐 홀로 문화가 대세인 요새, 그럼에도 이제 같이 밥을 먹을 사람을 찾고, 그러면서 거기서 뭐 위로와 힐링을 찾고, 이런 것이 이 드라마의 기획 의도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럼 애초에 왜 사람들은 밥을 혼자 먹게 됐을까요? 그 부분부터 약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이 드라마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밥은 역시 같이 먹어야 돼. 그래야지 사람은 정을 나누지.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오히려 약간 시대에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즘 세상이 혼자 하는 게 뭐 대수로울 거 전혀 없는 세상이긴 한데 막상 혼자 하다 보면 조금 난감하거나 좀 공허하거나 외로운 순간이 사실 있긴 하거든요. 이런 난감함이 이제 드라마에서 잘 드러난 장면이 있어요. 이제 1, 2회를 보면 도희가 혼자서 차에서 이제 인천공 앞에서 혜경을 보내주고 나서 이제 뭐 먹지? 어디로 가지? 이 장면에서 이 밤에 혼자 박물관을 가기도 뭐하고 다금바리를 먹기도 뭐하고. 아, 배고파. 아까 초콜릿이라도 하나 사줄 걸 그랬나? 저 난감함이 이제 공감이 될 때쯤에 혜경이 갑자기 이제 꽃무늬 옷을 이제 풀세트로 입고 나타나서 제목처럼 저녁 같이 드실래요?라고 말할 때 가신 줄 알았는데. 저녁 같이 드실래요? 뭔가 이렇게 따뜻한 위로 또 같이 이제 한다는 것에 좀 고마움, 감사함 같은 게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극을 이끌어가는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이자 음식 심리학자 김혜경 역에는 송승헌 씨가,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 PD 우도희 역에는 서지혜 씨가 출연해서 로맨스를 그려내고 있죠. 두 배우의 캐스팅과 캐릭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캐릭터 설정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이 저녁 식사라는 소재와 의미를 해석하는데 김혜경이 가지고 있는 직업은 굉장히 유기적인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근데 우도희의 직업이나 캐릭터는 그런 연결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좀 아쉬워요. 이 인물이 왜 자신만의 어떤 그 미식관을 가지게 됐는지, 음식에 대한 철학을 가지게 됐는지 혜경에 비해서는 그 해석하는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김혜경 캐릭터는 정신과 의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캐릭터 자체가 약간 현실의 정신과 의사라기보다는 조금 약간 판타지성이 있는 그런 공간의 의사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뭐 식사 치료를 한다 이런 것도 그렇고 요리를 막 직접 할 때 약간 과장된 태도들 이런 것들도 조금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송승헌 씨의 연기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캐릭터와의 어떤 그런 융합된 면을 봤을 때 저는 김혜경 캐릭터는 조금 뜬 느낌이 있다는 생각이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되게 비슷하게 느끼는데 김혜경 캐릭터가 정신과 의사기도 하면서 보통 푸드 테라피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음식을 먹는 행위라는 것이 어떻게 이제 위로가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제 그게 조금 주제의식을 이제 막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좀 과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이제 7화에서 보면은 이제 김혜경이 스테이크를 먹으러 갔다가 이제 스테이크 앞에 놓고 울고 있는 남자를 보고 심상치 않다 따라가서 이제 사실 이제 자살 시도하는 남성을 구하고 나중에 또 이제 자기 병원에 초대해서 이제 스테이크를 대접하는 게 있잖아요. 푸드 테라피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스테이크가 나왔는데도 오질 않길래 빨리 오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빨간불로 바뀌는 횡단보도를 무리해서 건너다가 제가 재촉만 안 했어도 가장 맛있는 스테이크를 부인께 먹이고 싶으셨겠죠. 같은 침대를 쓰는 것보다 매일 함께 식사를 하는 부부의 행복도가 더 높습니다. 그만큼 같이 얼굴 보고 밥을 먹는 건 중요하죠. 그게 정말 큰 행복이었는데 부인께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진심을 하셨을 거고요. 사실은 이제 좀 주제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좀 노골적으로 여러분 혹시라도 이 드라마의 주제의식을 모르실까 봐 말씀해 드리는데 라는 좀 그런 연출 아니었나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이 저녁 같이 드실래요는 동명의 웹툰을 기반으로 한 작품인데요. 원작과 비교했을 때 이 드라마만의 차별화된 요소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원작은 한 회마다 이제 주요 음식이 있거든요. 뭐 크림 브릴레라든가 삼겹살이라든가 이런 음식을 중심에 두고 두 남녀가 만나서 펼치는 어떤 뭐 관계 그리고 거기에서 이어지는 연애담이었다면 드라마는 코미디라든가 이런 요소를 강화해서 되게 자충우돌하는 사건을 넣고 그래서 되게 역동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이제 이 원작과 지금 드라마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원래 디너메이트라는 것을 중심 소재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드라마는 사실은 이게 엄격하게 말하면 디너메이트냐 그거는 아니에요. 우연히 만난 여자와 남자가 사귀는 얘기예요. 사귀는데 밥을 같이 먹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디너메이트라는 주제라든가 혹은 요리라는 주제는 조금 약화되면서 원래 웹툰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궤도를 걷게 됩니다. 저는 좋은 장면도 맞지만 또 제일 아쉬웠던 장면은 음식 제목의 이제 드라마인데 불구하고 음식을 먹는 장면이 굉장히 좀 아쉽게 표현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MBC의 드라마인 봄밤에서는 정말 치킨 하나를 먹어도 사운드가 정말 ASMR처럼 파스락 소리가 나면서 나도 저거 시켜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음식이 주요 매체가 아닌데 음식을 정말 잘 표현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드라마는 음식이 사실 소재고 음식이 정말 중요한데도 음식을 강조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고 심지어 키에노가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어 보였다. 그런 느낌에서 좀 아쉬움이. 정확히 저도 동의를 해요. 그 정말로 연출에서 이제 그런 걸 잘 살린 드라마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음식을 되게 중요하게 했을 때 뭐 이제 T본부의 뭐 혼술남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나면 정말 어디 가서 정말 맛있는 회 한 접시에 술을 한 잔 먹고 싶다 이런 기분이 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멋진 참치를 놓고서 이렇게 막 사진도 찍고 막 같이 술을 한 잔 하는데도 그냥 먹고 있구나 이런 느낌? 그런 게 작품의 되게 핵심 아이디어가 오히려 되게 그냥 맥거피나 돼버린 부분이 있어서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사실 그 부분은 살렸다면 분명히 좀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식사를 통한 위로와 치유의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는 저녁 같이 드실래요? 마지막까지 유쾌한 설렘을 담은 드라마가 될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